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또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통상 환경이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통상 조직과 외교 전문성을 강화해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 중 하나는 거세지는 미국과 중국, G2의 통상 압력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리스크가 최근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할 경우 국익을 지켜내고 이 균형을 맞추는 노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공세에 대한 방어는 통상조직 강화와 신흥국가의 연대를 통해 이뤄집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동하는 안이 유력한 가운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켜 협상력을 키울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또 호주와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등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선진국가클럽, 일명 서울클럽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과 중국으로의 과도한 경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섭니다. 아세안과 인도를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 진출 국가로 적극 개발하고 남미, 인도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자국 이기주의로 치닫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화랑인 주식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본 조달을 도울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대통령 거리에도 불구하고 정점에 오른 국내 주식시장이 새로운 대통령을 맞아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대선 직전 종가를 기준으로 229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장중 한때 2300선마저 뚫었습니다. 종가 기준 2300선까지는 10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른 데다 국외 정세의 불확실성까지 해소되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호전됐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8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서면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서 새 정부에서도 주식시장이 활력을 찾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본 조달을 위해 코스닥 시장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확대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우량주와 비교해 부진했던 코스피 일부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다소 나아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대기업 규제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온 터라 삼성전자 등 대기업 우량주의 상승 흐름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취임 초기인 1, 2년 차까지는 코스피가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달째 40만 명을 넘었지만 제조업은 최근의 경기 회복에도 취업자 수가 10달째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7만 4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2만 4천 명이 늘어 증가폭이 2달 연속 4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만 2천 명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10달째 이어졌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4.2%로 0.3%포인트 올랐고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지난달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4월만 따져보면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은 97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회복세가 한층 커졌는데 이달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연휴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이 117.8%, 반도체가 43% 늘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으며 자동차 부품은 19.8%,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47.1% 각각 감소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운명과 대한민국이 묻는다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대통령 당선 이후 이 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출판계는 문재인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대형 서점에 설치된 한 매대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대표 저서인 운명, 올해 1월 출간된 대한민국이 묻는다, 18대 대선에서 패한 뒤 반성을 담은 끝이 시작이다 등 문재인 대통령의 서적만 골라 모아놓은 곳입니다. 대표 저서인 운명은 선거 이전과 이후 이틀을 비교하면 판매량이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서점들도 문 대통령 관련 서적은 물론 민주주의를 다룬 정치 서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서점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을 협상가로 소개한 타임지 아시아판 최신호는 잡지로선 이례적인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한 오프라인 서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표지 주인공이었던 2012년 12월 17일 판은 한 달 동안 30부 정도 팔렸는데 이번 최신호는 1,500부 넘게 나갔습니다. 추가 주문마저 줄줄이 마감 사태가 벌어지자 출판사는 2만 부를 더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점과 출판가가 새 대통령을 공부하려는 사람들 덕에 이른바 문재인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올해 1분기 여행 수지 적자가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업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분기 여행 수지 적자는 37억 4,340만 달러로 2007년 4분기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3월만 보면 여행 수지 적자 규모는 13억 5천만 달러로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5년 7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분기 여행 수지가 10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건 지난 3월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행 상품 판매를 금지해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합병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약해진 공정위를 경제검찰에 걸맞게 위상을 강화해서 재벌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보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기업에 과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조사국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부활이 추진됐지만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사국을 부활시킨다면 재벌 개혁의 의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놓고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얼마 안 되고 과징금마저 미미하다는 점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고발이 남발할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을 담합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제한하고 대신 과징금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재벌 개혁을 위해선 형사처벌 대상을 줄이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감 몰아주기 부분은 형사고발에서 뺀다면은 사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감 몰아주기에서 총수 일가가 형사고발을 댈 수 있다는 것이 강력한 지제 수단인데 또 지난 정부 때 각종 규제를 완화했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손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가정에 영유아가 있으면 예방접종을 제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백신이 한동안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보건당국의 권고안에 따라 의료진과 영유아 보호자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생후 2사 6개월 됐을 때 맞는 DTaP IPV 백신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탭 IPV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예방에 쓰이는데 다음 달 중에 뇌수막염 예방 성분이 추가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백신이 동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제조사가 새로운 백신의 생산 편의를 위해 기존 백신 물량을 일시적으로 줄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2사 6개월에 실시하는 기초접종에 한해 교차 접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백신이 없을 때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조사의 백신을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의사, 보호자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차 접종을 할 경우 의사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보호자는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무르며 아이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4세에서 6세에 실시하는 디탭 IPV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이런 교차 접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접종해야 하는 4세에서 6세 아이는 10월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임가소득이 가구당 3,359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업 임가소득은 5,590만 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겸업 임가소득은 3,44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조경제업 임가소득이 6천만 원을 넘었고 버섯 재배업과 밤나무 재배업이 뒤를 이은 반면 육림 벌목업 임가소득은 2,188만 원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시행령과 규칙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전체 주차면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벽돌로 경계벽을 시공할 때 틈새를 꼼꼼히 메우도록 규정도 강화됩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5월 10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41.4%의 지지를 받으며 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 나갈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저도 참 궁금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로 뛸 때 가장 최우선으로 내건 공약이 바로 일자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 경영 철학도 국민 모두 더불어 잘 사는 선진 사회였죠. 그래서 공약집 안에 제1공약도 일자리 창출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된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후보자 토론에서도 이 부분이 이슈였죠.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추구하겠다. 그런 기조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소방관, 사회복지 공무원, 교사, 경찰과 같은 안전과 치안, 복지 부분의 공무원 일자리를 17만 4천 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보육, 의료와 같은 사회 서비스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34만 개로 확대하는 방안, 또 위험과 안전 업무 등 공공부문의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일자리가 이미 제시돼 있군요. 하지만 81만 개 공공 일자리를 임기 안에 만든다. 재정적으로도 무리가 갈 수 있는데 민간이 아니라 공공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유는 뭐였나요? 네, 이 같은 배경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비롯됐다는데요. 청년 체감 실업률만 무려 34.2%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국가 정책을 보면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매년 경제 성장률이 1% 증가하면 1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논리였죠. 하지만 우리가 겪었다시피 성장률이 올라도 체감 실업률은 증가하고 또 좋은 일자리 대신 비정규직, 일용직만 늘어나는 상황이니 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10일 8시 9분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범정부적으로 국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대통령 직무실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고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매일 직접 일자리 정책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도 고용 영향 평가제를 거치게 해서 일자리가 있는 곳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공부문 외에 민간 부분에서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 있나요? 네, 바로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네, 4차 산업이라면 주로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겠다는 건가요? 네, 가령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이 관련 분야인데요. 사실 이런 분야들은 스타트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신생기업의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스타트업의 제도적, 금융적인 지원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서민을 괴롭히는 이른바 갑질을 없애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이 같은 공약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참 좋은 취지의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야근도 많고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은 게 참 문제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 지속적인 일자리라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한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실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월 18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황금 연휴 때 일을 해야 했던 근로자들도 참 많았는데요. 이 같은 휴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쪽도 공휴일에는 반드시 쉴 수 있도록 하고 연차 휴가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하니 앞으로는 휴일 있는 삶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녁에 있는 삶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가족과 함께 휴일 저녁을 즐기지 못했던 근로자들에게는 특히나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 같은 정책에는 다른 장점도 발생하는데요. 바로 한 사람의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백이 생기는 시간에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는 일거양득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최저임금도 10,000원으로 올리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다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만 되더라도 대한민국 일자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정 부담도 클 텐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5년 동안 약 21조 원, 연평균 약 4조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도 찬반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부담도 늘어날 테니 임금 인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이 지났을 뿐이니 앞으로 어떻게 과제를 헤쳐나갈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려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제19대 대통령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 고용플러스에서도 즐거운 알짜 정보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네, 앞으로 고용과 관련된 신바람 나는 소식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핫키워드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